민심을 못 읽고 있다라는 지적이 언론에 많습니다. 남은 건 찬탄 단일화 여부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토론의 내용 일단 함께 보시죠. 땡땡땡을 버려야 국민의힘이 산다. 2차 방송 토론의 질문이었는데 김문수 후보는 분열, 조경태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안철수 후보는 계엄 옹호, 장동혁 후보는 내부 분열. 역시나 이 안철수, 조경태, 김문수, 장동혁 이렇게 당대표 후보들의 결이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볼까요? 민심과 당심이 갈라졌어요. 자, 전체 왼쪽이 이제 전체 여론조사인데 안철수 18, 김문수 21, 장동혁 9, 조경태 22.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 당심을 보면 김문수 후보가 46, 안철수 후보가 9, 장동혁 후보가 21, 조경태 후보가 9. 흥미로운 건 전체 여론조사에서 두각을 보이는 안철수, 조경태는 반토막 내지 한 반토막보다 더 당심에서 적은 지지를 받고 있는가 하면 일반 여론조사에서 별 지지를 못 받는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원대사에서 21, 그리고 전체 여론조사에서 21% 정도 응답이 나오는 김문수 후보는 국내힘 당원 지지층에서는 46의 지지를 받고 있어서 민심과 당심이 동떨어져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어떻게 봅니까? 일반 여론조사와 이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 응답이 좀 달라요? 글쎄요,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도 그 국민의힘이 스스로가 여당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당이라고 하면 권력이 있으니까 그 내부에서 그 당권을 잡으면 그게 곧장 권력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요, 여당이 아니고 야당인데 그것도 아주 소수 야당이에요. 제1야당이라고는 하지만 100석 조금 넘는 야당이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당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여당과 정부를 견제해 주는 게 그게 야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은요, 어마어마하게 폭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존재감이 없어요. 우리 국민들은, 일반 서민들은 정부와 여당이 이런저런 모든 측면에 있어서 반기업적이고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좀 열심히 싸워주기를 바라는데 지금 국민의힘은요, 열심히 싸우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싸우는데 자기들끼리 열심히 싸워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별로 관심도 없고 네. 아유 어떻게 되겠지. 그다음에 그 여당도 어떻게 되겠지. 그냥 넋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2025년 8월에 대한민국에 과연 정치라고 하는 것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여당 대표 정청래 대표입니다. 야당 대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그림 하에서 우리나라 정치가 과연 작동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은 참 참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야당에서 이런 부분들 조금이라도 진짜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반 민심과 이 괴리돼 있는 지지층 사이의 여론조사 응답, 그 이유는 아직도 좀 여당인 줄 아느냐,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정혁진 변호사의 분석이에요. 그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SNS에서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상식적 후보들의 연대와 희상이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 이대로 가면 국힘은 국민에게 버림받는다라며 이른바 이 혁신파의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잠잠하던 와중에 입장을 낸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한 건데 앞서 여론조사 결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면 일반 여론조사, 전체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조경태가 단일화를 하게 되면 40% 가까이 되고요.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단일화를 해도 18%입니다. 곽태우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룰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당원, 당대표 선출하는 데 있어서 당원들이 80%고요. 당원이 80%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구나. 일반 여론조사가 20%인데 20%. 일반 여론조사 20% 자체도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 의사를 밝힌 사람들 중에서 20%거든요. 그러면 저 빨간 앞서 봤던 저 빨간 그 그렇죠. 여론의 흐름대로 갈 가능성이 크겠군요. 그러니까 저 빨간색 어. 그 수치가 사실은 실제 결과하고 근접하지 않을까 하는 그렇군요. 생각이 들고요. 일반 민심과 좀 괴리돼 있다 당심이 이런 예, 지적이 예. 오늘 조간신문에 많은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 대표 선출하는 룰 자체가 일단 당원들의 의사가 80% 반영되는 룰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보다는 당원들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사실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당원들의 의사를 조금 더 많이 반영하겠다 이런 지금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당원들의 그런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구조를 탓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에서 50%를 돌파하는 후보가 없으면은 2명이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지금 수치로 봤을 때 뭐 유리하다고 보여지는 후보도 1차에서 50%를 넘길 수 있는 후보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아, 그래서 이 단일화 변수가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 만약 어떤 혁신파라든지 또는 통합파 이렇게 완전히 2명의 후보가 된다면 사실은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혁신파라고 하는 조경태, 안철수 두 후보는 지금 수치에서 보듯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결선 투표에 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88.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투표를 하고 이제 금요일 날 결과가 발표되는데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오늘 아니면 내일 중에 해야 이 단일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면에서 이 혁신파라고 하는 두 후보 간에 지금 단일화 여부가 마지막 변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도 안철수, 조경태 두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했는데 앞서 그 여론조사 결과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자, 이게 50%를 넘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결선이 가장 좀 유력해 보이고 그러면 2명을 놓고 다시 투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2등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굉장히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이 3명 중에서 과연 누가 안정적인 이유권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가 굉장히 좀 변수잖아요. 그러면 조경태,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촉구대로 조경 변호사님 어떻게 달라질까요? 근데 지금 저 갤럽 여론조사 수치만을 보면 네네. 단일화를 해도 이익권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지금 보장이 없는 상황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여든 야든 전당대회 때 그 민심과 당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그 여론 흐름이 작용을 하냐면 통상은 민심이 당심을 견인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죠. 왜냐하면 이 당심과 민심이 다른 결론이 있을 때 당심만 따라갔을 경우엔 당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니까요. 역대 선거에서는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었죠.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될 때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여론 흐름이 전혀 작동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금 국민의힘의 당심이라는 것은 실제 탄핵에 반대하고 더 나아가서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 또 전환기로 대표되는 그 구호와 흐름이 더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2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너지가 전혀 확보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촉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두 후보가 과연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할 것이냐 오히려 지금 당장에 쉽지 않은 이번 선거만은 볼 것이 아니라 길게 보고 독자적으로 계속 가는 게 더 낫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이제 계속적으로 어떤 선거에든 나와서 늘 단일화를 했다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스스로 축소하는 결과를 계속 만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역시도 확실한 가능성이 없는 데다가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본인으로 단일화된다는 또 보장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정치적 이해득실을 계산해 보면 단일화가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고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크게 유리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밖에 어떤 이런 시선 또 한동훈 대표의
촉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조경태, 안철수 두 후보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TV 토론에도 말씀드리고 공식적인 그 입장을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든 룰을 다 안 후보님께서 정하셔도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응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당대표 후보 선거에는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반드시 결선 투표 올라가서 승리하겠다. 그래서 조경태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개혁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 제가 완수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항상 면접원 여론조사보다 5에서 많으면 10% 더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는 최소한 2등으로 어쩌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결선 투표는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자, 안철수 후보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 이런 시위를 했습니다. 조국 윤미향 사면 반대 현수막을 든 겁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당대표 선거 홍보용으로 이용하는 정치조다라고 비판했어요. 그러자 안철수 후보가 매국 사면 옹호하는 앞잡이들에겐 정의봉이 약이다라고 하면서 이 정의봉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민주당 논평에 답합니다. 이재명 매국 사면 옹호하는 앞잡이들에겐 정의봉이 약이다 라고 올렸습니다. 자, 그러자 이 김문수 후보는 팔굽혀펴기와 스트레칭을 했네요. 내가 하는 거 좀 하도 시계. 둘, 셋, 넷, 다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자, 세상 가자. 여보 힘내세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사랑해요. 자, 박세훈 최고. 이번엔 팔굽혀펴기와 또 이 스트레칭, 또 태권도 동작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 턱걸이와 또 이 대형 훌라후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뭐 본인은 이제 건재하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뜬금없다라는 반응이 좀 많을 것 같고요. 사실 저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진짜 대통령 안 이 동작은 뭐죠? 네, 체력을 과시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이거는 자전거 타기, 누워서 자전거 타기. 아까 그거는 약간 어떤 요가 동작 같기도 한데. 네, 뭐 이제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 논평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행위로 봐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까지 드는 그런 행동인데요. 온라인상의 반응을 보니까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던 글이 대통령 안 돼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글이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어떤 이제 본인의 뭐 소신과 철학은 좋지만 이제 저런 방식으로 체력을 과시하면서 뭐 탄압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정치적인 의미까지 갈 수 있는지도 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코어 근육은 연세에 비해서 상당한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냥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치를 하지 마시고. 운동.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지 운동을 않을까요? 예. 운동을 하셔라. 자, 결국은 이 정혁준 변호사님, 네네.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체력까지 좀 과시하면서 이 지지층 사이에서 여전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요. 이 지지율대로라면 결선 투표에 김문수 플러스 누가 되느냐라는 게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 앞서 그 여론조사 결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당원들 사이에서는 장동욱 후보 지지율이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 하면 장동욱 후보와 굉장히 좀 비슷해질 것 같은데 이게 좀 묘해졌네요. 만약에 김문수, 장동혁이 올라가면 결이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입장이. 네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당원도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일단은 안철수 후보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본인이 2등으로 올라갈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조경태 후보와의 단일화는 자동적으로 안철수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뭐 그렇다라고 한 비슷한 생각을 조경태 후보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다가 두 사람이 둘 다 떨어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럼 이게 웬 망신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그 장동혁 후보가 재선 의원이긴 하지만 보궐선거로 됐고 지금 국회 임기 시작한 지 1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장동혁 후보가 지금 국회의원 생활한 지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 몇 선입니까? 4선입니다. 조경태 후보 몇 선입니까? 6선입니다.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지금 국회의원도 아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당내 경선에서 기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러다가 두 사람이 나란히 그냥 3등, 4등 나누어 갖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경선을 떠나서 국민의힘을 떠나서 두 분의 정치적인 그러한 센스 자체가 미래 자체가 과연 이번 그 경선을 통해 가지고 어떤 조금이라도 도움이 있을 것인가 네. 그런 부분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지난 개헌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국민의힘에서는요 정치인들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 김문수부터 그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저런 모습을 계속 보여줄 것인가. 저는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김 후보의 어떤 스트레칭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보니까 저는 저렇게 못하거든요. 저 팔굽혀펴기 저렇게 몇 개 못할 거고요. 그래서 신체 나이로는 제가 김문수 후보보다 형님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김문수 후보한테 바라는 게 체력입니까? 김문수 후보한테 바라는 게 저런 이상한 기괴한 그 스트레칭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정치인들한테 바라는 게 무슨 어퍼컷입니까? 발차기입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알고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문수 후보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정부 여당의 그러한 폭정을 좀 막아주고 폭주를 막아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참 그런 생각 듭니다.